2021년 12월 10일 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이 범죄자의 이름은 권재찬. 그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용의자였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와 언론의 취재 결과 권재찬의 범행을 미리 막을 수도 있던 기회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권재찬이 범죄 유전자를 타고난 듯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재찬은 1969년 출생이며 어린 시절에 관해 알려진 바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우한 가정환경이었는지 혹은 평범한 가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권 씨는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전과가 있었습니다. 주거 침입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었으며 20대에는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1992년에는 강도 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이후 1998년에도 그는 자신이 살던 인근 지역에서 어느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집안의 금품과 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얼마 뒤 체포되었는데요. 이 범죄로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3년간 복역한 뒤 2002년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권재찬이 중범죄에 손댄 것은 출소 1년 만이었습니다. 2003년 권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인천 미추홀구 지역의 어느 금은방 하나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60대였던 금은방 주인은 이 범행으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는데요. 권재찬은 금은방의 금품들을 최대한 훔치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차가 없었던 그는 인근 주민을 위협해 차량을 절도하고서 해당 차량을 몰고 부산으로 도주했습니다. 부산으로 차를 몰고 가던 동안에도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택시 한 대를 들이받아 기사를 부상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가 부산으로 급하게 간 것은 일본으로 밀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3년 권재찬은 일본에서 체포되었으며 한국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사형, 1심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권재찬을 징역 15년형으로 감형시켰기 때문인데요. 재판부가 권 씨를 15년형으로 감형시킨 이유는 바로 범행 당시 공범이 있었다는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권재찬은 당시 2명의 공범이 있었으며 자신은 망을 보고 차량만 절도했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그들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공범들이 범행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지만 당시 사건 기록상 목격자 증언과 CCTV 화면에 권 씨가 아닌 다른 남성들이 있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권재찬의 주장대로 그가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하여 15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형을 받은 그는 2018년 출소했습니다. 그렇게 교도소에서 나온 권 씨는 얼마 동안은 조용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소한 지 3년 만인 2021년 또다시 그의 범죄 DNA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의 범죄 타깃이 된 것은 바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등에 여러 가지 자재들이나 장비들이 무방비하게 보관되어 있던 것을 본 그는 곧 절도를 감행하는데요. 2021년 5월 미추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몰래 전선뭉치 수십만 원어치를 절도한 것이 발각되었고 그로 인해 8월 경찰에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불구속 기소가 된 지 단 이틀 만에 또 공사 현장에 침입해 자재와 공구 수백만 원어치를 훔쳤고 다시 한번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권재찬은 이 두 절도죄로 인해 12월에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결국 이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권 씨는 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성과 둘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4일 어느 지하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의 목숨을 해쳤는데요. 그 뒤 그는 피해자의 지갑과 금목걸이 그리고 반지 등을 포함한 금품 약 1,100만 원어치를 챙겼습니다. 또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불법으로 인출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씨는 현금 인출기에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을 시켜 돈까지 대신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범이었던 이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했는데요. 권재찬은 나중에 체포된 후 이 사건에 대해서 계획적인 사건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했지만 사건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계획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재찬의 잔혹한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범과 나누기가 싫었던 그는 사건 다음 날인 5일 할 말이 있다며 공범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인천의 한 야산에서 공범을 만난 권재찬은 일부러 그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벌였고 미리 준비해온 둔기를 사용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은 뒤 숨진 공범까지도 근처에 안매장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CCTV 등의 동선 추적, 카드가 사용된 내역 등을 통해 권재찬의 소행임을 알아내고 그를 추적했으며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그를 검거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재판정에선 그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에서도 역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그에게 무기징역과 더불어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과 검찰은 당연히 이 결과에 대해 반발했는데요. 항소심에서 그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범행 장소가 행인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장소였기에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기보다는 우발적이었다는 권재찬의 변호가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가 항소심 진행 도중 갑자기 재판부를 향해서 자신은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범죄자인 만큼 그냥 사형 선고를 그대로 유지시켜달라고 말했던 점 때문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권재찬의 이 말을 그가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 대부분이 권재찬의 범행보다 중범죄가 많다는 건 역시도 이유로 들었는데요. 바꿔 말하면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그의 범행 내용이 사형을 선고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부의 이런 결과에 반발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권재찬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3년에 그가 공범과 함께 벌였던 인천 금은방 강도 사건에 관련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재찬이 진술했던 해당 사건의 공범은 현재까지도 붙잡히지 않았고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요. 권재찬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은 금품절도와 차량절도뿐이며 피해자의 목숨을 뺏은 것은 자신의 공범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그가 2021년에 저지른 미추홀구 사건에서 권재찬이 범행을 도와준 지인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빼앗고 몰래 안매장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현재까지도 이 금은방 사건의 공범이 체포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권재찬이 동일하게 이 공범을 해치고 어딘가에 안매장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권재찬은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이자 사이코패스형 범죄자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징역과 출소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행을 멈출 수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어쩌면 범죄 유전자, 범죄 DNA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인 전과가 있던 그가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충분히 또 한 번의 중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신호를 이미 여러 차례 보내고 있던 셈이었는데요. 결국 그는 또 다른 목숨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을 놓친 것 같아 무척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인천 미추홀구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